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한국사 강좌 두 번째입니다. 이번 두 번째 강좌에서는 챕터 2의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중 선사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칠판으로 이동하셔서 두 번째 강좌에서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중 선사시대의 문화를 다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선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는 문자가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문자가 없는 시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보조학문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학문이란 이때 썼던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복원하는 고고학적인 방법하고, 당시에 문자는 없었으나 말은 존재했습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휘량이 많지 않았지요. 따라서 이런 어원을 분석하거나 다른 시대와 또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복원하는 문화 인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오다가 한자가 들어오면서 기록이 남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말이 윤색되고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풀려진 형태대로 한자가 들어온 뒤에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 속에도 우리가 비합리적이지만 그 속에도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당시대를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적인 방법과 문화 인류학적이라는 방법은 전부 다 상식을 통해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유물 유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복원해 보이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깨진 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 토기 조각을 맞춰보니까 끝이 뾰족하고 표면에는 빗으로 그어놓은 것과 같은 무늬가 있는 빗살무늬 토기더라. 자, 여러분 이걸 사용한 사람들은 왜 그릇을 만들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뭔가 담기 위해서입니다.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기 위해서 만든 사람은 사이코입니다.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끝이 뾰족하다. 끝이 뾰족하면 담아놓을 이유가 없죠. 왜 넘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땅을 파고 이만큼 묻어서 세워놓은 다음에 물건을 저장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깨진 조각이 강가나 해안가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면 산골짜기에 살다가 깨진 도자기 파편을 가지고 강가에 버리는 사람 또 사이코지요. 이것은 강가나 해안가에서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가나 해안가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모래에 팍 박아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만 건드리면 깨져버린다. 그러면 깨질까봐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놔두고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걸 사용한 사람들은 정착생활이겠죠. 이 무늬를 잘 보니까 중국 쪽에는 이런 무늬가 없다. 저 시베리아 쪽에 이와 같이 기하학적인 무늬의 토기가 있더라. 그러면 곧 시베리아 계통입니다. 이 안을 현미경으로 잘 보니까 불에 탄화된 수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탄소는 썩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은 탄소는 어떤 성질을 지니느냐, 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부피는 그대로인데 질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남은 탄소 추출하고 오늘날 불을 떼서 탄소를 만든 다음 부피를 똑같이 해서 무게 달아보면 연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러면 조피수소라고 하는 농경 생활을 했겠죠. 태워서 넣어놨을까요? 익혀먹다 태웠을까요? 태워서 넣는 사람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익혀먹다 태웠으니까 이거 조리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몇 가지의 생활상을 복원했던가요? 자, 농경생활, 조리도구, 저장, 그리고 시베리아 계통, 그리고 정착생활, 잘 깨지니까, 그리고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되니까 강가나 해안가에서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큰 돌이 발견되는데 괸돌이 있다. 이 돌은 작게는 7톤, 많게는 110톤 나갑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저 전라남도 화순에서 전라북도 고창, 강화도를 거쳐서 황해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이 거성 문화는 실제 남방 문화권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덤이다.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무덤에 이 돌을 옮겨놨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돌을 운반할 만한 사람을 지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계급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0톤이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길거리에 세워진 가장 큰 불도저가 45톤 나갑디다. 여러분 45톤 되는 불도저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가공할 무게를 어떻게 옮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괸돌을 먼저 놓고 흙으로 싼 다음 이 돌을 통나무를 놓고 밀어서 옮긴 다음에 이 흙을 파냈을 것이다 라고 되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밀어서 갈 일이 아니지요.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면 돌의 크기와 이 사람의 권력은 정비례하겠지요. 이처럼 유물 유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복원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자 이전의 시대에 덴마크의 고등학교 교사인 톰슨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선사시대가 존재하는데 문자가 없다고 이 시기를 제외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돌을 사용한 시대 석기시대, 금속기를 사용한 시대 금속기 시대로 나누어서 가르치던 것이 영국의 고등학교 교사 러벅이라는 사람이 야, 돌도 그냥 깨가지고 사용한 시대가 있고 이걸 가공해서 사용한 시대가 있더라. 그래서 깨가지고 사용한 시대를 구석기 시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보니까 기원전 70만 년 전이고 이걸 가공해서 사용한 시대가 신석기 시대더라. 신석기 시대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보니까 약 8,000년경이더라. 그런데 이 지구상에 청동보다 철이 훨씬 많은데 왜 청동이 먼저 했느냐? 청동기 시대가 먼저인 이유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온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이 많지만 철을 재련하지 못하면 그 철을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먼저입니다. 청동기를 사용한 시대.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약 1000년경이더라. 물론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은 시기가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철기가 약간 보급된 시대에 이걸 보고 우리는 초기 철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는 기원전 약 1세기경이더라. 철기가 널리 보급된 시대도 있더라. 이것은 기원전 약 1세기에서 기원 이후 1세기 이후입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백제 신라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사의 모양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영국의 사회학자 서비스가 야, 이 시기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밴드. 여러분 지금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영어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서양의 학설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밴드는 밴드라는 뜻도 있지만 무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한 무리사회였더라 라고 사회 발전 단계에서 사회 형태를 규명을 했고, 신석기 시대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씨가 같은 사람끼리 뭉쳐 살고 씨가 다른 사람과만 결혼해서 형성하는 바로 부족 사회더라. 여러분 이게 종족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부족 사회로 해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에 무기가 들어오자 부족들끼리 서로 싸웠다. 여러분 싸우면 이긴 자와 진 자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치프, 우두머리가 생겼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프텀 사회라고 부르고 이걸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군장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물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시기에 형성이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군장 사회가 한 50명 단위로 돼 있다. 거대한 사냥을 하거나 대규모 외적으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뭉쳐야 됩니다. 왜? 그들의 공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군장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뭉치기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이 연맹을 하게 되었다.